새벽 4시 거실에서 들려온 발소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거실에서 들려온 그 소리 때문이었죠. 바람 소리치고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걷는 발소리 같았어요. 도둑인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온 소리는 없었어요. 그럼 열쇠를 가진 사람. 이 집 열쇠를 가진 사람은 저와 아들 민수뿐인데. 저는 침실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에 서자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핸드폰 손전등 빛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거실에 있었어요. 벽에 바짝부터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상대방이 들을까봐 가슴을 손으로 꽉 눌렀어요. 거실 입구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림자가 제 탁자 앞에 서 있었어요. 손전등 빛이 탁자 위를 훑고 있었고 제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든 통장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가방 안으로 넣었어요. 그 순간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림자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최유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만 깜빡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또 새벽 공기를 가르는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완벽했던 며느리. 사실 유진은 처음부터 완벽했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온 날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 그리고 손에는 어머니께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제주도 한라봉이에요. 어머니께서 감귤을 좋아하신다고 민수 오빠가 말씀하셔서요. 처음 만나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다니. 게다가 아들에게 미리 제 취향까지 물어봤다는 게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 유진은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부엌에서 제 옆에 서서 야채를 다듬고 그릇을 나르고 설거지까지 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척척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실래요? 그래요. 별거 아닌데 다음에 천천히 알려줄게. 네. 꼭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어머니께 해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그날 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유진 씨 정말 좋은 사람이네. 너 복 많이 받았어. 결혼 후에도 유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좋아졌어요. 어머니, 무릎은 요즘 어떠세요? 파스 새로 사왔어요. 어머니, 집 청소 제가 해드릴게요. 명절이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사 준비를 도왔고 마을 사람들도 입을 모았습니다. 영순이 며느리 정말 잘 만났어.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말로요, 유진이 완벽한 며느리라고. 하지만 작은 위화감을 언제부턴가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처음엔 아주 작은 위화감이었어요. 유진이 웃을 때 그 웃음이 조금 계산적이었달까요? 어느 날 제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유진은 바로 달려와서 제 무릎을 살피고 약을 발라줬습니다. 정성스럽게요. 하지만 저는 그때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을요.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 하는 듯한 눈빛이요. 그 후로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유진이 웃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봤어요. 그리고 매번 느꼈습니다. 입과 눈이 따로 논다는 걸요.
6개월 전 유진이 갑자기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요즘 돈 걱정 없으세요? 무슨 소리야? 걱정 없지, 남편이 잘 모아놨거든. 그 순간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찰나였어요. 0.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걸요. 연기를 하고 있구나. 이 애가 연기를 하고 있어.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뿐이었어요. 그리고 3개월 전 새벽 4시 제가 목격한 그 장면. 다음 날 아침 통장은 정말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 손은 텅 빈 탁자 위를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이 들어있는 그 통장. 서랍을 뒤졌고 책장도 뒤졌어요. 소파 밑도 들여다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어머니, 김치 담가 드리러 왔어요. 며느리의 밝고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진정의 나영순,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증거가 필요해. 유진아 왔구나.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미소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저는 그녀의 검은색 크로스백을 봤습니다. 어제 새벽 그녀가 들고 있던 바로 그 가방. 제 통장이 저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게임 내가 이긴다.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작년에 아들이 집 앞에 CCTV를 설치해뒀었습니다. 당시엔 쓸데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를 선택했어요. 3일 전 그날 새벽. 시간을 되감았습니다. 새벽 3시, 3시 30분, 3시 50분, 4시. 화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고 거실로 걸어갔어요. 손전등을 켜고 탁자 위를 비췄습니다. 통장을 집어들었고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 안으로 넣었어요. 증거였어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USB에 백업도 했고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확인한 거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이상한데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통장이 분실 신고되어 있네요. 며느리분께서 이틀 전에 신고하셨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허락한 적 없는데요. 하지만 보호자 등록이 되어 있고 위임장도 제출되어 있어서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금융거래 위임장. 위임인 나영순, 수임인 최유진. 밑에는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어요. 이거 언제 제출된 건가요? 한 달 전이요. 한 달 전. 그때 유진이 청소를 해줬었죠. 제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때 제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한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야. 계획적이야. 집에 돌아와 저는 서재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저는 항상 문을 닫아두거든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깨끗했어요. 하지만 뭔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이 방에 들어왔다는 느낌이요. 침대 옆 협탁 서랍 손잡이가 살짝 빠져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두꺼웠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 양도인 나영순, 양수인 최유진. 두 번째 금융거래 위임장. 위임인 나영순, 수임인 최유진. 세 번째 후견인 지정 동의서. 피후견인 나영순, 후견인 최유진, 사유인지기능 저하. 네 번째 재산관리 위임계약서 위임 범위,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모든 재산 모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모두 유진에게 제 모든 것을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했구나. 집도 돈도 심지어 제 인생의 결정권까지.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약탈이었어요. 치매 환자 만들기 프로젝트. 며칠 후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서울중앙신경정신과 저는 그런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진단서 발급 내역 환자명 나영순, 진단명 경도인지 장애의심.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진단서 아래 상담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자 상담 기록 상담일 2025년 8월 15일 보호자 최유진 같은 질문 반복함, 방금 한 대화 기억 못함, 약속 시간 자주 잊음, 물건 두고 찾지 못함, 가끔 길을 잃고 헤맨. 의사 소견 인지기능 저하 증상. 본인 내원 후 정밀 검사 필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여자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유진의 계획이 보였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받아내고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하고 그럼 제 모든 재산과 권리가 그녀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중앙신경정신과입니다. 저 나영순인데요. 제가 언제 거기 진료받았나요? 환자분은 직접 내원하신 건 아니시고 보호자분께서 대리 상담 신청하셨습니다. 동의서도 제출됐나요? 네, 환자 본인의 진료 동의서요. 한 달 전에요. 제가 그런 동의서 쓴 적 없는데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치매 걸린 것처럼.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경도인지장애 행동 패턴, 알츠하이머 환자 특징. 수십 개의 자료를 읽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를 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목소리 감지 기능이 있어서 소리가 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거실 화분 뒤, 제 방 책장 뒤. 유진이 전화할 때, 혼자 있을 때 모두 녹음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가짜 도장도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나무 재질이 다른 도장. 전문가가 보면 구별할 수 있는 도장이에요. 진짜 도장은 은행 금고에 맡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어머니,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아, 그렇구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칠 후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병원? 무슨 병원? 어머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어? 기억이 안 나네. 병원에서 의사가 질문했어요. 날짜, 요일, 계절, 대통령 이름. 저는 일부러 몇 개를 틀렸습니다. 치매 초기 환자처럼 행동했어요. 경도인지장애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유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응, 병원 다녀왔어. 선생님이 진단서 발급해 주셨어.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를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대. 응, 이제 후견인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집이랑 돈 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 약간 의심하시는 것 같긴 한데 치매 걸리신 거로 하면 되잖아. 녹음기에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 녹음됐어요. 며칠 후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요즘 자꾸 깜빡해서 너한테 모든 걸 맡기고 싶어.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진심이세요? 응. 통장도 집 문서도 다 내가 관리해줘.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이틀 후 유진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 금융거래 위임장, 후견인 지정 동의서. 저는 가짜 도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도장을 찍었어요. 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이제 걱정 마세요. 아직 몰라,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 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장 어디 있어요? 서랍에 있는데 왜? 유진이가 서류 처리하려는데 도장이 좀 이상하대요. 저는 결정했어요. 이제 조금씩 드러내자. 응, 바꿨어. 진짜는 은행 금고에 맡겼어. 왜요? 왜? 내 재산인데 내가 관리하면 안 돼? 엄마, 오해해요. 그럼 뭐야? 너가 내 재산을 왜 가져가려고 해?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너희가 뭘 했는지 다 알아. 통장 훔친 것, 서류 위조한 것, 가짜 진단서 만든 것 다 알고 있어. 30분 후 유진과 아들이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위조된 진단서들, 관찰 일지들, 상담 기록들, CCTV 캡처 사진, 녹음 파일. 이게 다 증거야. 너희가 한 짓들. 유진은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매 걸리신 거로 하면 되잖아. 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유진은 바닥을 보고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유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 사과한다고 용서될 것 같아.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에 전화할게. 그때 유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애원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좋아요, 인정할게요. 전 당신 돈이 필요했어요. 아파트 전세는 오르고 민수 월급은 쥐꼬리고 당신은 혼자 이 큰 집에 앉아서 돈이나 세고 있잖아요. 뭐라고? 어차피 언젠가는 저희 거될 돈인데 미리 받으면 안 돼요?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거였어요. 넌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구나. 당연하죠. 왜 3년 동안 참았겠어요? 당신 돈 때문이죠. 유진아,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오빠도 알고 있었잖아. 우리 왜 결혼했는지.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야, 너도 알고 있었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 둘 다 나가. 유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신고하시면 어머니도 혼자잖아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너희 같은 도둑들한테 돌봄받느니 혼자 사는 게 나아. 다음 날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어요. 며느리가 절 사기쳤어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위조된 진단서들, 녹음 파일들. 이건 상당히 조직적인 범죄네요. 피해 금액은? 통장에 2억. 집은 시가 5억. 7억. 이건 중범죄입니다. 이틀 후 유진이 체포됐습니다. 2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최유진 사기, 서류 위조, 절도미수, 의료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진은 수감복을 입고 있었어요. 완벽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최유진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들어와.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혼했어요. 그리고 회사 그만뒀어요. 왜? 새로 시작하려고요. 작은 가게를 차리려고요. 카페 같은 거요. 혼자 할 수 있어. 네, 해볼게요. 이제 제 힘으로 살아야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앞으로 자주 올게요. 엄마 외로우시잖아요. 그래. 넌 내 아들이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저는 가끔 그 카페에 갔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아들은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손님 많네. 네, 다행히 동네 분들이 많이 오세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상처가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으니까요. 응, 괜찮아. 적어도 거짓된 행복보단 나아. 다행이에요. 민수야, 넌 행복하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힘들지만 제 힘으로 사니까 뿌듯해요. 그래, 그게 진짜 행복이야.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유진이 보낸 거였어요. 저는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읽어야 할까? 결국 읽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 어머니를 속였을까? 처음엔 정말 돈 때문이었습니다. 친정 빚 3억.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욕심이 커졌어요. 어머니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길,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죄인 최유진 올림.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요. 만약 유진이가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어땠을까? 그냥 도움을 청했다면 아마 저는 도와줬을 겁니다. 며느리가 힘들다고 하면 뭐라도 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유진은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떤 관계는 끝내는 게 맞으니까요. 저는 마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영순이 오늘 또 왔네? 네, 언니. 오늘은 잡채 만들었어요. 어머 고마워. 봉사활동은 저에게 새로운 의미를 줬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적어도 지금은 진실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세상은 착한 사람 편만 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난 싸웠어요.
당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카페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직원도 뽑고 분점도 낼 계획이라고 했어요. 엄마, 다음 달에 분점 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 잘 됐구나.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한테 제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넌 이제 진짜 어른이 됐어.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면 되니까요. 거짓 없는 관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살 겁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속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저로 살아갈 겁니다. 저는 라벤더 향초를 켰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향이었어요. 여보, 오늘 민수 카페 갔다 왔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민수가 많이 컸더라고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것 같아요. 라벤더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잘했을까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을 쓴 여자.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모든 걸 빼앗으려 했던 여자. 하지만 저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았고 계획을 세웠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여보, 복수가 달콤하냐고요? 아니에요, 씁쓸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잘 살아내는 게 가장 좋은 복수겠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 갔고 아들은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적어도 거짓된 사랑에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진실 속에서 사는 것. 그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꽃병에 꽂힌 장미를 봤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꽃이었어요. 가시가 있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짓밟리면 다시 피어나지 못하지만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 피어납니다.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짓밟려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으로. 속아도 다시 믿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요. 여보, 저 이제 자려고요. 내일은 복지관에 가야 해요. 저는 향초를 끄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적어도 지금은 진실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완벽한 며느리는 가짜였지만 지금의 제 삶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영순아.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여보. 이제 행복하게 살아. 네, 그럴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햇살에 눈을 뜹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복수의 하루가 아니라 제 인생의 하루가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꽃처럼 살아갈 겁니다. 향기롭게, 당당하게, 진실되게.